2021년부터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20년 있다 하더라도 다 낼 수 없고요.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는 한 번에 목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목돈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목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번 달에 내가 30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럼 이번 달 내는 보험료 30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에요. 그런데 결론 말씀드리면 일단 추후납부를 예정이신 분들은 올해 또는 내년에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받는 금액은 안 올라가고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이영조 연금 박사님과 함께 개정된 국민연금법과 추후납부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톤틴연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조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연금 1등.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또 가장 오래 공부했고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은 또 정보를 드리고 있는 연금 박사 이영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박사는 아니에요. 연금 박사 채널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를 부를 때는 이제 박사님이라고 불러주면 제가 학력 위조가 돼요. 그래서 박사라고는 부르지 마시고 그냥 대표님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네, 요즘에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추후납부가 정확히 뭘까요? 추후납부 관심도가 높아진 건 옛날부터 높았고요. 네, 근데 지금 할 만한 사람들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추후납부를 좀 미루고 있거나 못 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 추후납부가 말 그대로 추후에 납부하는 거예요. 과거에 안 냈던 게 있거든요. 못 냈던 거. 내가 의도적으로 연체했던 건 안 되지만 실직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직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간에 기간이 떠서 못 냈거나 혹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육아를 하느라고 직장을 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못 내잖아요. 그 못 냈던 기간을 못 냈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연금 받기 전에 언제든지 추후에 연금을 더 낼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든가 투자상품 이런 거는 한 번 지나가면 더 이상 못 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20년 전에 있었던 상품을 지금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추후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이 있으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내가 옛날에 보험료를 좀 안 낸 것 같은데 기간 추후 납부 가능합니까? 이 기간 동안 내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19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 군대에 거기 3년씩 갔어요. 그 군대 갔다 온 기간을 추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 납부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거 안 낸 기간이 10년, 20년 정도 돼도 그거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한 20-30년을 쉰 거예요. 그럼 그때 기간이 20-30년을 안 냈으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서야 한 60세 돼가지고 추후납부할 수 있냐? 2020년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추후납부가 원래는 어쩔 수 없이 못 내신 분들을 위해서 연금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이제 좀 돈 있으신 분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몇천만 원 있는데 이걸 내가 딴 거 하는 것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했더니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그 2020년도에 강남 재테크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목돈 있으면 국민연금 추후납부해서 연금액 올리는 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게 사회복지제도도 있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연금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금은 고갈돼 간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도를 바꾼 게 2020년 말에 바꿔서 2021년부터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설령 내가 한 20년 있다 하더라도 다 낼 수 없고요.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119개월까지만? 네, 그래서 딱 10년 미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안 낸 기간이 11년이었다. 안 되고요. 딱 10년 미만까지 119개월까지만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추후납부 기간을 어떻게 정해두면은 또 이득이 달라질까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추후납부를 언제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추후납부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안 냈던 기간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리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예를 들면 한 5년 정도를 못 냈다. 그럼 5년이 추후납부 60개월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후납부는
오늘이 만약에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다. 네. 그러면 오늘 할 수도 있고요. 60세 할 수도 있고요. 네. 연금을 65세에 받는다 그러면 65세 연금 받기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한 번에 목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목돈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목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번 달에 내가 30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럼 이번 달 내는 보험료 30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에요.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예를 들면 뭐 20개월이었다. 20개월 곱하기 30만 원. 그럼 600만 원 추후납부하시는 거고 뭐 안 낸 기간이 예를 들면 뭐 100개월이었다. 그럼 2천만 원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돈 내시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낼 것이냐, 아니 좀 이따 낼 것이냐, 내년에 낼 것이냐, 아니면 연금 받기 전날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그쵸.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추후납부를 일찍 하시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리 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물가 상승률 연동도 되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추후납부를 미리 하셨어요. 한 3천만 원을 하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연금 받기 전에. 자, 그러면 연금 많이 받으려고 추후납부를 했는데 연금은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연금은 국민연금은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내가 받던 연금액의 일부를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유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개인 자산은 내가 못 받으면 뭐 사돈의 팔촌 조카 아무한테도 주면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럴 수 없고요. 딱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혼하면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녀는 25세 다 컸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연금 많이 늘려놓으려고 추후납부를 했는데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싹 날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후납부를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연금에게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건 사실상 그냥 헛돈? 날리는 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후납부를 하면서 추후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요즘은 왜 젊은 사람들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천만 원 있어. 2천만 원을 국민연금에 추후납부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2천만 원을 미국의 S&P나 나스닥에 투자해서 10년 후에 더 큰 수익을 만드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 수익은 장담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야, 그럼 국민연금에 넣어가지고 뭐 물가상승 적용받고 이런 거보다 내가 S&P에 20년 투자하면 여기보다 최소 더블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그게 본인이 맞다면 그분들에게는 추후납부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죠. 지금까지가 일반론이에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네. 라떼는. 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는 바람에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9%지만 내년부터는 9.5%로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매년 0.5%씩 인상이 돼서 2033년에 가면 13%까지 인상이 돼요. 자, 그러면 추후납부 국민연금은요. 내가 내는 보험료와 내가 받는 연금액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더 낸다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험료율이 오르면 더 내야 돼요. 근데 받는 금액이 고정적이면 더 내도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국민연금은 그래요. 개인연금하고 좀 달라요.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추후납부도 마찬가지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는 연금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내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대요. 그럼 언제 내는 게 좋아? 지금 바로? 지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년에 받는 금액도 내년에 또 올라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좀 억울한데 내년에 받는 금액도 오른다니 그럼 좀 기다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오르는 게 더 효과가 큰 건지 연금액이 오르는 게 좀 더 효과가 큰 건지를 보면 약간의 이제 계산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 말씀드리면 일단 추후납부를 예정이신 분들은 올해 또는 내년에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더 받는 금액은 안 올라가고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또는 내년에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무슨 제가 정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특급 정보. 특급 정보 오늘 제가 성정길 TV에서
처음으로 오. 공개하는 특급 정보.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네. 이때 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이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 달까지. 이 달까지? 이 달.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공개하시는 네. 건가요? 더 이상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왜냐면 알려주면 뭐 이게 누나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 달 안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달인지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 달. 그 달? 네. 달도 그럼 아직 미정인 건가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말하면 이제 극비리기 때문에 제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딱 특정 조건을 갖춘 달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달이 생기더라고요. 특정 달이. 네. 그럼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고정 네. 댓글에 달아주시면 혹은 뭐 이메일 주시거나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거나 네. 이건 사실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제가 좋습니다라고 사실 정답을 오픈하기에는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무리가 있는 좀 민감한 문제인가요? 특종이기 때문에 아직 그 엠바고가 있어요. 엠바고. 그래가지고 네. 함부로 오픈하면 안 돼.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추후 납부를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내가 할까 말까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추후 납부를 하면서 고려해야 될 세금 관련 불이익 같은 거나 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추후 납부하면서 또 고려될 게 있어요. 네. 이 세금 문제예요. 네. 불이익은 없고 네. 이익이 있어요. 추후 납부는 한 번에 좀 큰 돈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안 낸 걸 몰아서 하는 거니까. 네. 매달 보험료 내시는 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꾸준하게 내시는 거지만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걸 몰아내는 거예요. 네. 큰 금액이 들어가요. 추후 납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추후 납부, 올해 추후 납부하신 금액 전액을 올해 연말정산 또는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소득공제.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혹시 우리 애원님 소득공제 뭔지 아세요? 알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20대? 20대도 알죠. 세금에 관심이 많구나. 세금 네. 낼 일은 별로 없긴 한데. 네. 자, 소득공제가 뭔지 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 연말정산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 연말에 내가 뭐 연봉은 많이 벌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뭐 인적공제도 빼고 신용카드도 쓰고 의료비도 쓰고 뭐 교육비 공제도 하고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남은 금액 가지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굉장히 유리해지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공제가 어떻게 받고 있냐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있어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고정된 금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그냥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만 원 돌려줄게. 다 똑같이? 네. 자, 그럼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돌려주면 크잖아요. 그쵸.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돌려주면 애게? 그쵸. 그렇잖아요. 이게 세액공제는 누구나 그냥 공정하게 동일한 금액을 돌려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이래서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겐 유리해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리하죠. 근데 반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줘버려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빼주는데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 빼주는 거하고 소득이 2억인 사람이 1000만 원 빼주는 거하고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은 세금 자체가 얼마 없어. 세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빼줘봐야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한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공제를 해줘봐야. 그런데 2억인 사람은요. 세율이 거의 한 45%까지 나와요. 어마무시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0만 원 빼주면 450만 원 절약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를 1000만 원 했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 효과가 훨씬 커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올해 추후 납부를 예정하고 있는데 올해 내가 소득이 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 1000만 원 내고 400만 원, 4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요. 바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액은 반만 내고 국민연금액이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상의 혜택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긴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연금 탈 때 내는 세금은 조금. 아주 조금. 네, 이거 뭐 공제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금 탈 때, 국민연금 탈 때 실효세율은 한 5% 이내밖에 안 됩니다. 돌려받는 건 한 4, 50% 돌려받는데 내는 건 5%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잘 이용하시면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거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월소득 200만 원하고 월소득 400만 원 납입자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추납을 하면은 연금 격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아, 네. 그러면 얼마를 내면 얼마를 받냐? 네. 추후 납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의 안낸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보험료율이 9%니까 200만 원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00만 원의 9%인 18만 원 내고 있거든요. 네. 곱하기 과거의 안낸 기간입니다. 그죠? 네. 근데 월소득이 400만 원이신 분들은 네. 400만 원 곱하기 9%니까 36만 원. 네. 보험료를 2배 더 내시죠. 네. 그럼 곱하기 과거의 안낸 기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득이 2배가 차이가 나면 추후 납부 금액은 더블로 당연히 2배가 차이 납니다. 더 많이 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약간의 그 사회복지 정도의 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아. 사회복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복지라고 하게 되면 저소득층,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줄이고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걷어가지고 좀 없으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를 갖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소득이 200만 원이신 분하고 월소득이 400만 원이신 분하고 내는 보험료는 더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액도 2배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추후 납부를 1,00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연금액이 10만 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2,000만 원 했으니까 20만 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했지만 한 15만 원, 16만 원만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가 있어요. 또 구조가. 이해되시죠? 네. 이게 뭐 더 많으신 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이런 사회복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네. 더 많은 금액을 내면 낼수록 가성비는 좀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 조금만 내면 좋겠네요. 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조금 내면 가성비는 좋은데 낸 돈 대비 효과는 좋은데 전체 연금액 자체가 낮잖아요. 그쵸. 그죠. 대신에 많이 내면 가성비 좀 떨어지지만 연금액이 전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하시는 것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금융상품 하시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요? 야,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적게 하는 사람들은 대박이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낫기 때문에 저는 추후 납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의 고저를 막론하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하셔라 그냥. 최대한 많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20, 30대는 아직 하면 안 되지. 네.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실. 그쵸. 네. 그러니까 너무 이른 세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내가 30년 후에 받을 연금을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50대 넘으신 분들 이제 연금 개시를 한 5년, 10년 앞두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올해 또는 내년에 하시고 진짜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삐리리에 하셔라. 삐리리 달에 하셔라.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 추후 납부 보험료를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보험료를 상향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 네. 자, 내가 지금 통장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은 뭐 한 거의 50개월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가 네. 정해져 있다면 네. 이 근로자들은 보험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의가입자라고 해가지고 네. 집에서 계시는 주부라든가 네. 소득이 없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10만 원 낼지 20만 원 낼지 30만 원 낼지를 정할 수 있어요.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냥 본인 마음. 예, 소득이 없으니까 원래 안 내도 돼.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총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네. 이제 과거에 안 낸 추후 납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올려서 네. 50개월을 낼 것인가?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보험료를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낮춰서 100개월치를 낼 것인가? 네. 그럼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네. 물론 추납 가능 기간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자, 둘 중에서 뭘 하셔야 되냐? 20만 원씩 50개월 내는 것보다 네. 10만 원씩 100개월 내는 것이 거의 연금액이 더블로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네. 더 많이 내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더 길게 내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보험료냐 납입 기간이냐를 결정하실 때는 보험료는 낮추고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기간을 늘리는 게 키포인트네요. 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 제도가 그래. 아, 제도 제도가. 자체가. 네, 네. 공식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식을 외워서 그냥 활용해야지. 아. 네. 네, 그리고 60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도 있는데 어떤 네. 분들에게 이런 임의 가입 제도가 계속 좋은 선택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의 가입이라는 거는 60세 이전에 네.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 가입이고요. 네.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종료가 돼요. 네.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싶다. 네. 그러면 60세 이후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한 4, 5년 정도를 네. 더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내든 말든. 음. 의무 납부가 아니니까. 네. 근데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되죠. 근데 최근에 국민연금 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 20, 30대에겐 안 좋지. 네. 하지만 지금 50, 60대에겐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간 더 내서 더 많이 받는 걸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럼 더 내고 싶은 거야. 그럼 임의 계속 가입 기간 동안 4, 5년을 더 내시면 네. 연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오. 자, 이거는 뭐 세대별로 제가 갈라치기 할 수는 없지만 네. 한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연금 받기 전에 무조건 임의 계속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험료 정할 수 있는데요. 네. 정한 정한 보험료 한 뭐 30만 원, 50만 원 꾸준하게 내시면 그 이상의 혜택으로 연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임의 계속 가입자를 계속 고려하시는 분들이 혹시 무리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것도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네. 못 내시는 거지만 네. 낸돈 대비 효과는 좋으니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다만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은 네. 추후 납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임의 계속 가입은 60세부터 65세 사이에 네. 추후 납부할 수 있어요. 네. 언제? 60세 이전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60세 이후가 되면 납부 의무가 종료되잖아요. 네. 그때 내가 만약에 한 1년을 안 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1년 후에 내가 1년을 못 냈으니까 그걸 내가 내겠습니다라고 추후 납부 가능합니까? 안 돼요. 60세 이전은 납부 의무 기간이었고 어쩔 수 없이 못 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가 추후 납부 제도지만 네. 60세 이후는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징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미처 못 냈다고 해가지고 60세 이후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추후 납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60세 이후에는 임의 계속 가입이랑 추후 납부랑 병행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지만 네. 60세 이후에 내가 안 내고 있다가 뭐 한 64세 돼가지고 4년치를 제가 몰아서 낼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잘 생각을 하고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유의할 게 뭐냐면 이미 계속 가입 기간 중에서 네. 직장 다니다가 60세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네. 뭐 사업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말고 60세 이전에 주부였던 분들, 네. 임의 가입자였던 분들이 60세가 넘어서 임의 계속 가입이 되신 분들은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인가요? 많이 하고 싶어도 네. 대략 여기 이제 전문 용어로 A 값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보험료는 한 달에 50만 원, 55만 원 낼 수 있지만 이번 달 내는 보험료는 50만 원 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추후 납부를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50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안 됩니다. 임의 가입에서 임의 계속 가입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한도가 A 값의 9%이기 때문에 대략 2025년 기준으로 한 27만 원 정도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게 자격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서 헷갈리시죠 이제 점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연금 박사님.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연금박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 저희 센터 자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제가 그냥 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는 기회를 날리거나 손해를 보거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추후 납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추후 납부 얘기를 했고 지금 임의 계속 가입도 얘기했잖아요. 뭐 여유가 되신다면
과거에 안정기간 추납부 다 하시고 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이미 계속 가입도 하셔서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우시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다? 뭐 이건 사실 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추납부는 목돈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 네. 임의 계속 가입은 꾸준하게 매달리는 거잖아요. 네. 나는 목돈은 없다. 네. 이 사람은 추납부 안 돼. 어. 물론 분납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요. 네. 그럼 그냥 임의 계속 가입해서 늘리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소득대출 적용과는 똑같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없고요. 네. 근데 내가 목돈이 있다. 네. 그럼 추납부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연금을 올리는 방법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65세에 연금 받으실 텐데 5년간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금 받는 시점을 내가 정상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기하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을 올려주거든요. 늦게 시작하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연금 1년은 7.2%니까 5년 연기하면 36%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바로 받지 말고 한 5년 연기해서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임의계속가입, 추납부, 연기연금 이런 걸 제대로 활용하면 네. 내가 원래 국민연금이 작았는데 이 세 가지를 활용하면 연금액이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꼭 활용해 보시고요. 원래 우리 예님은 아직 젊으니까 네. 해당 안 되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가셔가지고 아. 빨리 얘기하는 엄마 지금 추납 했어? 임의계속가입 했어? 연기연금 할 거야? 물어보셔서 우리 엄마 아빠의 연금액을 늘려드리는 게 뭐가 좋은 거야? 엄마 아빠가 노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예은님이 뭐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일도 없고 오히려 용돈 받아 쓰는 거잖아요. 아,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자 요즘 결혼 조건 중에 뭐인지 아세요? 부모 노후 대비. 그렇죠. 너네 부모님 노후 준비 돼 있니? 네. 조건이에요. 그게 세 번째가 네 번째 조건이에요. 오, 그죠? 그게 안 돼 있으면 결혼 못 해요. 중요한 조건이네요. 중요한 조건이지. 왜냐면 열심히 우리끼리 열심히 살자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양가 부모님을 책임져 줘야 돼.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됐어. 열심히 그죠? 둘이 벌어가지고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둘이 벌어가지고 위에 네 명을 먹여 살려야 돼. 그죠? 그럼 밑에 애도 낳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누가 결혼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확실히 부모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엄마 추납 뺐어? 엄마 이미 계속가입 뭔지 알아? 엄마 연기하래. 세 가지 꼭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얘기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노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젊은 분들의 삶이 안정된다. 이제 미래가 조금 편안해진다. 그럼요. 네. 네, 이르면 내년 초에 또 톤틴형 연금이라고 새롭게 출시된다고 들었어요. 네. 이 톤틴 연금이 정확히 뭔가요? 연금 출시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미 출시가 돼 있어. 아, 그래요? 네. 원래 항상 국가는 뒷북쳐. 아. 네. 남들 다 해놓으면 자기가 마치 아.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도 나와 있고 네. 조만간 또 더 좋은 조건의 연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톤틴 연금. 톤틴 연금 뭔지 모르시죠? 오래 살면 더 많이 받는다? 공부를 좀 하셨구나. 네. 네네. 자 일단 오래 살면 더 많이 받는 연금은 뭐 모든 연금이 그런 거고 네. 이제 톤틴 연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대부분 다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고민하실 거예요. 네. 연금 많이 받으려면 연금 적립액이 늘어야 되잖아요. 연금 적립액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에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네. 내가 수익률이 2%밖에 안 나는 사람하고 수익률이 10% 나는 사람하고 연금액이 쌓이는 게 다르겠죠? 네. 그럼 나중에 나는 열심히 해서 5천만 원 쌓였는데 쟤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1억 쌓였어. 그럼 연금이 더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 연금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보험사에서 있는 연금 중에 공시이율 연금은 그냥 은행 이자 정도 주는 거고 뭐 우리가 뭐 연금 펀드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거는 뭐 ETF나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그러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수익 내려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일반 연금 구조였어요. 네. 17세기에 이탈리아 은행가였던 톤티라는 사람이 톤티. 똑같은 고민을 지금으로부터 네. 300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람들이 연금을 원하고 노후에 연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연금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연금 수익률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연금을 많이 줄까 고민하다가 네. 연금을 고안한 겁니다. 어. 어떤 고안을 하냐? 연금 수익률을 외부에서 굴려서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가입자들끼리 내부에서 연금액을 서로 조정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입자들끼리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페널티가 들어가고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는 구조를 만든 게 톤틴 연금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그 톤티가 만들었던 구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어떤 구조인지 아세요? 어떤 거죠? 그 조건 있잖아요. 조건. 네. 되게 중요한데 이 조건을 사망으로 뒀어요. 사망.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 달에 이제 가입자가 10명이야. 10명에게 한 달에 줄 수 있는 연금 총액은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줬어요. 네. 좀 이렇게. 다음 달에도 100만 원씩 줍니다. 네. 그럼 이제 100만 원인데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어떤 조건 뒀냐? 이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 네. 자, 돌아가시면 한 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상품은 돌아가셨으면 네가 못 받은 건 너한테 주거든요. 네. 돌아가셨으니까 못 받지만 자녀에게라도 상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톤티는 어떻게 얘기했냐? 돌아가시면 끝 아니냐 어차피. 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을 빼는 거야. 총 재원은 얼마? 1,000만 원. 네. 근데 지난번까지 10명이 받아갔는데 지금 몇 명 받아가요? 9명. 네. 자, 그럼 1인당 얼마 받아가냐면 11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한 명이 사망하니까 내 연금이 올라가. 좋아 안 좋아? 좋긴 한데.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한 분 돌아가셨어. 네. 그럼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8명. 125만 원. 네. 그다음에 또 한 분 돌아가셨어요. 1,000만 원 가지고 7명. 네. 쭉 돌아가셔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 네.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요. 뭐 좋긴 하지만 좀 이상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금의 가장 올바른 구조예요.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금 말고도 그런 게 있어요. 암보험 가입하세요 혹시? 암보험? 아직은 가입 안 해요. 아직 건강하니까. 자, 암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20년 냈어요. 네. 암에 걸리면 얼마 받아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죠. 네. 그렇죠. 근데 암에 안 걸리면 어떻게 돼? 못 받죠. 못 받죠. 못 받죠. 못 받지 억울해? 아니요. 그럼 억울하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암에 걸리면 되잖아. 그렇죠. 네.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사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 보험료 한 달에 뭐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사고 하나도 안 났어. 어디가? 못 받잖아요. 그렇죠. 사고 안 나면 보험료 돌려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신에 사고 나면 모든 걸 보상받는 거잖아요. 아. 자, 그럼 내가 낸 보험료를 냈는데 내가 사고가 안 났어. 네. 그럼 내가 낸 보험료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사고 났을 때 가는 거잖아요. 아. 열받아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 왜냐면 내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또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그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흘러가는 보험 계리의 개념이거든요. 똑같이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은 오래 살아야 좋은 거고 일찍 돌아가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 알아 몰라. 모르죠. 내가 내일 죽을 줄 알았어? 몰랐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살지 모르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면 나는 끝이잖아. 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받아서 뭐해. 아.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이 톤틴 연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감정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죠. 조금. 제가 죽어야 내가 많이 받으니까. 네. 자, 아무 이런 도덕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톤틴 연금이 좀 생겼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1세기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연금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톤틴 연금을 고안했고요. 지금은 사망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네. 사망보다는 네. 해지를 조건으로 해요. 아, 해지요? 그래서 가입자가 10명이에요. 네. 근데 10명 중에서 해지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네. 연금 받는 사람 있잖아요. 네. 해지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원래 해지하면 뭐 원금을 찾아간다거나 원금 한 8, 90% 찾아간다거나 이럴 텐데 이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 뭐 70%, 60%, 50% 낮은 금액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해지한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네. 그 페널티를 모아서 연금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럼 수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바뀐 거네요? 네. 사실 그러니까 해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명과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평생 받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걸 상품 만들 때는 다 고안을 하겠죠. 해지한 사람에게 얼마를 페널티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겠지. 그럼 이제 계산해야지 이제. 언제까지 살 것인가, 중간에 얼마나 해지할 것인가 이런 평균 수명이라든가 중간에 해지율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상품 만들겠지만 그런 분의 조건이 붙어가는 거다. 자, 이 톤틴 연금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이 톤틴 연금을 잘 듣다 보면 네. 이 톤틴 연금이 되게 생소하고 처음 듣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네. 이 톤틴 연금이 이미 대한민국에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 구조가. 뭐죠? 기억나세요 혹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있었어요. 뭐죠?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은 돈을 주고 네. 조건을 달성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는 구조. 이게 바로 뭐냐면 개. 개 해봤어요? 개 친구들끼리? 전 안 해봤는데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네. 부모님들은 개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개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뭐 10명에서 개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거야. 네.
자, 그럼 100만 원씩 10명 되니까 1000만 원 모이지 않습니까? 매달.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고 하잖아요. 네. 자, 갯돈 다 걷지 않습니까? 1000만 원 걷어가지고 순번을 정해. 우리 10명인데 1번이 있고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 1번은 이번 달에 받아가는 거고 2번은 다음 달에 받아가는 거고 3번은 다다음 달에 10번이 제일 마지막에 받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번 달에 1000만 원 걷어가지고 얘한테 1000만 원 주냐? 그렇지 않아요. 얘는 제일 처음 받아가잖아. 네. 얘는 돈이 급전이 필요한 애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1000만 원 걷어가지고 800만 원만 줘요.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순번이 2번이면 850, 3번이면 900, 950, 1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제일 늦게 받잖아요. 네. 돈은 100만 원씩 꾸준하게 10달을 냈는데 어떤 애는 제일 먼저 받아가. 네. 이 먼저 받아가는 애는 10번을 내지도 않고 선불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0% 다운돼서 받아가는 것이고 아. 마지막 10번째 순서인 사람은 제일 늦게 받아가기 때문에 100만 원씩 10달을 내고도 마지막에 1200만 원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10번째 받아가게 된 분이 추가로 더 받아가게 된 200만 원 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앞에 사람이 계속 1번에서 갖고 온 네. 거죠. 그죠? 자, 이게 개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현명하게 이렇게 다 고안해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만들어 놓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돈 낸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일정한 조건을 둬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줄게. 대신 조금 받아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 대신 많이 줄게. 이걸 만들어낸 게 개라는 거고, 이런 구조가 톤틴 연금 구조가 돼서 일반적인 연금들은 연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수익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지만 네. 하지만 톤틴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네. 외부에서 수익을 갖고 온 것과 더불어서 가입자들끼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만 지킨다면 연금액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톤틴 연금이 이제 연금액 대비해서 일반 상품 대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번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네. 이제 한국형 톤틴 연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기존 일반 연금액에 대비해서 한 38% 연금액이 높은 상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연금인데 일반 연금을 가입하면 100만 원 받는다. 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일반 연금이 아니라 톤틴 연금에다가 가입했다면 네. 138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괜찮죠? 네, 너무 네.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국가는 항상 뒷북친다 했잖아요. 네.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일반 연금에 비해서 거의 한 50%에서 거의 70%? 많게는 한 100% 가까이 더블 더 많은 연금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그런 구조의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반대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좀 더 페널티가 커지겠죠. 이번에 지금 그 금융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을 보니까 중도에 사망하거나 해지 시에는 70%만 받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중도 이탈하면 손해가 엄청 커지는 구조. 그렇죠. 네. 그럼 무조건 가입을 하면 무조건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이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톤틴 연금을 가입하셔야 될 분들의 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기본적으로 뭘 하나 시작하면 중간에 안 깨는 사람들. 끈기와 인내가 있는 그렇죠. 분들. 네,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걸 가지고 평생 연금으로 받겠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야 요즘 좋대더라 야 이거 뭐 남들보다 한 38% 더 준대더라. 네.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하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 했어. 네. 그죠? 근데 한 2년 3년 있다가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 네. 아 이거 내가 뭐 연금을 맨날 붙자니 이거 돈 나가고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뭐 사업장도 들어가고 그럼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깼는데 보니까 80%밖에 안 준대.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손해 보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깨서 가져가신 분들 중간에 해지를 잘 하시거나 네. 혹은 내가 소득이 약간 불규칙해 가지고 납입을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점점 더 힘든 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구조가 되긴 해요.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깰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돈은 들어있는데 깰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뭐 중도 인출해달라고 해. 인출. 거기 있는 일부 금액을 내가 빼달라. 네. 그죠? 중도 인출도 사실 해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예를 들면 50만 원씩 꾸준하게 10년을 넣기로 했다. 네. 그러면 10년간 50만 원씩 꾸준하게 넣을 수 있고 네. 10년 이후에 연금 탈 때까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아. 이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연금.
하지만 이걸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죽 써서 남 주는 연금. 무조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다음에 이 연금을 가입해야 네. 확실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우리가 좀 자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좀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주식, 부동산, 연금 다 똑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 이체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연금액이 쌓여 있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내가 투자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한 달에 한 뭐 500만 원씩 펀드를 하기로 했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10년 지나면 거기 엄청난 수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50만 원을 하면서도 맨날 불안해. 좀 떨어지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보면서 막 달달달 떨고 있고 막 이거 팔아야 되나 또 사야 되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간에 또 깨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누가 아프다가 돈 뺐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30억, 40억 집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사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매기든 말든 관심 없이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억,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가지고 한 3억짜리 집을 샀더니 잘못 사가지고 무슨 사기당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가 더 나가고, 금리 오르니까.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또 팔리지도 않고, 집값은 오르지도 않고, 내가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방송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금융, 또 세상의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하실 거면 진짜 큰맘 먹고 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셔야 돼요. 아예요? 네. 들어와서 일단 그 뭐라 그럴까 체급이 다른 경기장이에요. 출발선이 달라. 근데 내가 거기서 죽어라 경쟁해봐야 어차피 이길 수가 없는데 왜 들어와? 그쵸. 들어오지 말든가. 아니면 들어왔으면 확실하게 정말 파이팅 가지고 하든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설프게 들어와요. 저희 갔더니 막 돈 버는 사람들이 보여. 부자들이 있어. 야, 저기 가면 나도 좀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가서 해볼까?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들어와. 조금 해보니까 또 되네? 좀 더 해볼까? 그래가지고 엄청 돈 들렸다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 손해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손해본 돈은 누가 가져가? 부자들이 싹 긁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식 방송은 따로 요즘 하지 않지만 주식 방송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설프게 투자할 거면 하지 마라 그냥. 네, 하지 마라. 이 연금도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씩 10년간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고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한 10만 원 10년간 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 계세요. 우리 예은님 만약에 지금 연금 가입한다. 얼마 한 달에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하죠. 한 달에 1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10배를 적은 금액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10만 원씩 하면 나중에 10만 원 받더라도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받겠지만 나는 낸 만큼은 받는 거 아니냐 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무슨 통계요? 100만 원씩 큰 금액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하고 10만 원씩 적은 금액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하고 중간에 이탈률, 해지율이 누가 높을까요? 10만 원씩 내는 사람? 훨씬 높아요. 1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은 안 깨요. 아. 깨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전부 10만 원, 20만 원 하는 사람들이 깨요. 예. 왜냐면 일단 10만 원, 20만 원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한 거야. 네. 근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거야. 그냥 해보겠다고. 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나갈 일들이 많이 생겨요. 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00만 원씩 10년을 내면 1억 2천이 쌓입니다. 이자까지 한 2억 쌓여요. 와. 목돈이 돼요. 근데 10만 원씩 10년 해봐요. 1200만 원 쌓여요. 이자까지 해봐야 뭐 2천도 안 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쵸.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뭐 해? 집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차도 못 사요, 요즘.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내다가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정신 차려 어느 날.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2, 3년 냈는데 이거는 1000만 원 모아가지고 노후에 뭐 10만 원 받아봐야 지금 하루 술값도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뭐하러 하나? 중간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뭐 좋은 연금이 나왔다라고 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관심 가져볼까? 이게 아니고요. 뭐 요즘은 수익률이 좋다? 무슨 나도 펀드 해볼까? ETF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전부 부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 톤틴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불이익이나 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질문이에요. 오. 연금 받다 죽으면 어떡하니? 그니까요. 자,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 사실. 연금은 왜 가입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위해. 그렇죠. 내가 오래 살까봐 가입하는 거예요. 네. 오래 살까봐 연금을 준비해서 오래 살더라도 꾸준하게 연금 받을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오래 살려고 연금 준비하러 왔어. 네. 그래서 야, 오래 살려면 이 연금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해주면 네.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봐? 죽으면 어떡하나요? 그니까요. 죽을 거면 여기 왜 왔어? 죽을 거면 저기 상조회사에 가야지. 장례 준비해야지.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오래 살 것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일찍 사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내놓고 날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앞으로 톤틴 연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톤틴 연금들은요. 연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의 가장 큰 또 하나의 장점 뭐냐면 쌓여 있는 금액을 사망 시에도 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톤틴 구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금융위원회 발표 보니까 뭐 사망 시에도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낸 돈이 한 1억 되는데 연금 받으면 좋지만 네. 일찍 죽으면 반도 못 찾아간다. 생각이 좀 바뀌어. 그쵸. 야, 이거 내가 못 받아가면 내 자식이라도 죽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반도 못 찾아? 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톤틴 구조는 네.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불리한 구조지만 네. 연금으로 오래 살거나 네. 오래 살아서 연금 받거나 혹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일정한 원금과 수익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냈는데 네. 통장에 이자까지 해서 한 2억이 쌓여 있어요. 그죠? 연금 받으면 2억으로 연금을 주니까 많이 받겠죠. 그죠? 근데 혹시 돌아가셔도 내가 예를 들면 2억이 쌓여 있는데 1,000만 원 받고 돌아가셔. 네. 그러면 1억 9천만 원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아도 좋고 일찍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는 굉장히 좋은 구조의 연금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네. 앞으로는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줄여서 연금액을 더 올릴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이 상속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연금 목적으로 다 좋다. 그리고 뭐 다만 이제 상속하시게 되면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는 내셔야죠. 그죠? 네, 그거는 네. 근데 상속세는 그래요. 상속세는 상속 자산이 있으면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나는 내고 너는 안 내고 이게 아닙니다. 물려받은 자산이 총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뭐 자산이 한 100억 물려받는다. 그럼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자산이 한 10억밖에 없다. 네. 그러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것이고 네. 이번에 뭐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상속세 개정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세율이 완화되거나 혹은 좀 공제가 커지거나 그러면 또 상속세 줄을 거니까 네. 상속세 과세 대상은 된다. 하지만 세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거는 총액을 다 따져봐야 된다. 그럼 얼마 정도 이상이면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속세는 현재 네. 현행세법 기준으로는 기본 5억은 그냥 공제고요. 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네. 5억이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에 한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초과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걱정이세요 혹시? 네. 걱정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네, 그죠. 그냥 걱정할 궁금하길래. 정도로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는 네. 연금 받아 다 쓰고 가져라. 아. 그리고 자녀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아.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이 톤틴연금 병행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이제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3층 연금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아. 저희 연금 박사 상담 센터에서 해드리고 있는 게 연금 네.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일입니다. 오, 네. 직장을 우리가 옛날에 하나만 가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직장을 투잡, 쓰리잡 갖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게 이제 왜냐면 뭐 한 직장에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오전은 여기서 근무하고 오후는 저기서 근무하고 또 일하면서도 네. 뭐 직장인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투잡, 쓰리잡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노후에도 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국민연금 가지고 부족해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이나 IRP도 있고 네. 지금처럼 무슨 톤틴연금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주택연금도 있고 다양한 연금이 있거든요. 네. 이 연금을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서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 있고 더 세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더 세금이 적게 나오기도 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이자 기술입니다. 아. 이런 거 네. 예. 알려주실 수 좀. 없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연금 박사.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알려드리려면
건 바이 건, 아. 케바케로 달라요. 약간 사람마다 다르게 케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한 달에 한 1,000분 이상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지금 거의 한 수십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개인연금 중에 톤틴연금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네. 요 세 가지 3층 연금 탑을 네. 잘 쌓으셔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가 됐는데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까지 해서 정리하신다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좀 관심 있고 조금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다 평생 월급 500만 원 다 만들 수 있어요. 500만 원. 그럼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버는 게 500만 원도 안 되는데 무슨 500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건 연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네. 관심 제대로 준비하시면 국민연금 자동으로 쌓이죠. 네. 퇴직금 회사에서 쌓아주죠. 네. 개인연금 국가가 세제 혜택 다 주고 있죠. 그다음에 내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연금으로 바꾸면 되죠. 네. 이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톤틴 연금은 네. 지금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왜냐면 연금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보험사의 연금 보험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개인연금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축이 연금저축 IRP. 네.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뭐 네.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세금 환급 받으니까 이거 준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톤틴연금. 톤틴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는 없어요. 네. 대신에 연금 탈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금도 많이 받고 세금도 없고 오. 이런 구조의 톤틴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노후 설계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2007년 이후 이제 18년 만에 이번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정말 아직 시끌시끌하잖아요.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이 뭘까요? 일단 연금 개혁은 국회 입법 통과해가지고 총리가 공포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확정됐습니다. 다 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금 고갈을 좀 연장해야 되겠다, 좀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연금 개혁이 꾸준하게 시도가 됐는데,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익의 단체에 의해서 뭐 이걸 하자 말자 이렇게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바람에 못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을 하고 보니 사실 이게 무슨 뭐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의 개혁이 된 거죠. 네. 일단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일단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라든가 발표를 보면 기금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18%까지 올려야 된다. 지금은 이제 소득의 9%를 내거든요. 네. 이걸 더블로 올려야 된다라는 발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선진국들은 18% 내고 있습니다. 18%.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더블로 올라가니까 부담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올리긴 올리는데 13%까지 올리고 네. 매년 0.5%씩 올려서 8년에 걸쳐서 점차 인상하겠다. 천천히 올리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로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금 받는 금액입니다. 연금 보험료율은 내는 거고 소득 대체율은 연금 받는 금액이거든요. 연금 받는 금액은 깎아야 돼요. 근데 내는 건 더 내는데 받는 건 깎는다고 하니까 또 감정적으로 약간 좀 정서적으로 기분 나쁘잖아. 아, 그쵸.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또 깎지도 못하고 다시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오. 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네. 오던 차를 다시 돌려보낸 거야. 네. 그래가지고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41.5%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내는 건 좋은데 오히려 또 더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하긴 했는데, 이 개혁이 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2055년에 된다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럼 보통 개혁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기금 고갈을 아예 안 하게 해주거나 네. 기금 고갈이 없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연장을 하려면 한 50년 100년 늦춰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죠? 근데 이번에 연금 개혁을 했는데 이러고 났더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몇 년 연장되는지 아세요? 2년? 네, 꼴랑 9년. 9년? 2055년이 2064년으로 꼴랑 9년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개혁이냐?
이게 무슨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9년은 시간을 벌었다. 근데 9년 시간 벌면 뭐예요? 그동안 계속 연금은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기금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번 게 아니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개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쟁점이 뭐냐면 자, 더 내기로 했잖아요. 네. 더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더 내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미 납입을 완료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더 내, 안 내? 안 내죠. 안 내죠. 끝났잖아 이제. 네. 그러니까 더 내라는 얘기는 앞으로 내야 될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네. 5년만 내면 끝나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도 상관없어요. 네. 이제 조금만 더 내다 보면 끝나. 네. 이미 납부로 완료했으니까. 네. 근데 우리 예님은 앞으로 몇 년 더 내야 돼요. 한참 남았죠. 그렇죠. 뭐 60세까지 낸다고 하더라도 벌써 한 30년 가까이 남았을 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30년 내내 비싼 보험료 내야 되는 거야.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20, 30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너네들을 위해서 연금 받는 것도 조금 올렸다. 네. 라고 하는데 올린 건 찔끔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내는 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개혁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래요. 사실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선진국도 있으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좋아요. 더 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 받는 거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기금이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줄 겁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안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법에다가 명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알아요? 법에 명시돼 있으면 뭐해? 어차피 못 주면 못 주는데. 법 바꾸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거야. 뭔가 야, 국민연금 받을 수 있도록 법에다 명문화해 주십시오. 아주 이게 되게 웃긴 얘기야. 명문화해도 돈 없으면 못 줘요. 예. 그렇죠? 왜냐면 국가가 지출해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네. 국민연금도 줘야지, 뭐 공무원연금도 줘야지, 그다음에 저기 사회 개발도 해야지, 이공계 인재도 육성해야지, 뭐 교육도 지출해야지 할 거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뭐 트럼프에다 관세도 줘야지, 네. 이거 할 거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돈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돼? 못 줘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냐? 뭐 다른 건 법에 명문화 안 돼 있나?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혁안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 개혁안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번 개혁안에서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네. 자동 조정 장치가 빠졌어요. 아. 자, 사실 그 전에 이제 연금 개혁안 얘기 나올 때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네. 보험료율을 올리자, 네.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자. 네. 그런데 이 소득 대체율이 연금 받는 건데 이걸 조정하는 것도 해봐야 지금부터 낼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지 네. 이미 납부를 완료한 사람들, 네. 이미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가장 큰 문제,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네. 우리 젊은 세대가 내는 것은 낸 것도 많이 내고 받는 건 얼마 안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예전에 국민연금이 한참 제도가 막 좋았을 때 이럴 때 가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거나 네. 조만간 받게 되거든요. 네. 이분들은 낸 돈 대비 엄청난 연금을 받아요. 어. 그분들이 많이 받아가다 보니까 물론 국가도 그렇게 될지 몰랐고 개인도 네. 그렇게 받을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낸 돈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국가가 연금 많이 주는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안 중에서 더 내고 뭐 덜 받고 다 좋은데 지금 받는 사람들, 조만간 받을 사람들, 납부를 완료한 사람들의 연금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아. 그리고 그걸 줄여야지 가장 기금 고갈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그분들이 가장 크니까.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도입하는 장치가 바로 자동 조정 장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네. 지금 우리가 국가가 좀 무리가 있고 재정이 고갈되고 여러 가지 사회가 안 좋으니까 네. 내년에 연금 받는 거 한 3%만 깎겠습니다. 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당연하죠. 자, 보험료 앞으로 더 내고 네. 받는 것도 좀 덜 받는데 너네들 앞으로 30년 후의 일이야. 네. 그러면 젊은이들은 뭐야? 저희 좀 더 내는 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장 뭐 크게 변화가 없잖아. 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잊어버려 또 공부해야 돼 또. 그다음 또 이제 뭐 딴 거 해야지. 아, 그렇죠. 잊어버려. 바쁘죠. 그러니까는 뭐 젊은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사실 뭐 좀 막 해도 아.
제가 보기에는 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그런데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 네.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금 내가 100만 원 받는데 다음 달부터 98만 원으로 2만 원 깎겠습니다. 해보세요. 난리 나요. 야, 니네가 지금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냐? 내가 어떻게 연금을 부었는데 이걸 이만큼밖에 안 주니? 국가가 이게 제대로구냐?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이제 막 네. 하기 시작하고 이거 누가 발의했어? 누구당? 야, 니네 안 찍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표가 달아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여당 야당 이 정당들의 최대 목표가 뭐야? 정권 창출이야. 정권 창출. 나라야 국가야 어떻게든 관계없이 네. 우리 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 얘기하기 하면 안 되지만 네. 정치 얘기하면 문제가 그거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 당에서 무조건 자기 당이 1등 해야 돼. 그죠? 네. 그 당원들 의지만 뽑아.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그 당에 제일 충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정당 정치의 문제 내에서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걸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 그쵸. 네가 달아, 네가. 그럼 네가 달면 네가 떨어져. 그러니까 안 달아.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장치들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 18년간 이렇게 와요. 맨날 이래 왔어요. 어차피 글렀어. 나중에도 조정 장치가 포함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거죠. 이제 얘기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미룬 것일 뿐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면 충격이 덜하지만 네. 5년, 10년 뒤에 하면 충격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 하라 그랬잖아. 미리 공부도 미리 네. 해라. 뭐 운동도 미리 해라. 다 하잖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그쵸. 연금 개혁도 미리 하면 될 건데 미리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후속적으로 보완하든 간에 자동 조정 장치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지금 연금 받으신 분들이 반발이 커요. 연금 박사? 네가 뭐야? 네가 뭔데 내 연금 깎아? 그러면서 막 댓글 막 그죠?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저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세대 간의 갈등, 연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건데 저는 이런 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받는 부분들이 욕하는 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동 조정 장치를 하되 네. 모두 다 2% 3% 깎는 것이 아니라 네. 연금액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삶이 어려우신 분들. 네. 이분들은 깎지 말고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많이 깎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쵸. 그죠? 내가 5만 원 깎는데 그죠? 10만 원 받는 사람한테 5만 원 깎으면 싫어하잖아요. 너무하죠. 그죠? 근데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5만 원 깎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 어쨌든 제도는 필요하고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을 좀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 젊은이들의 노후 지금 사실 국민연금에 아직 큰 관심은 없으나 우리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 친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 연금 제도로만으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 연금 제도의 구조상 뭘 어떻게 해도 기금 고갈을 막기가 쉽지 않아요. 좀 뭐 수익을 더 낸다 하더라도 네. 이게 돈이 있을 때나 수익을 내는 거지. 돈이 고갈되면 수익도 안 나거든요. 뭐 내가 1,000억이 있어야 10%면 100억 버는 것이지. 통장에 1,000원밖에 없어. 그럼 10% 내봐야 100원이야, 10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을 위한 뭔가 제2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대, 30대는 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는 나중에 연금 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좀 잘못된 뉴스는 연금 못 받을 거다라는 뉴스는 있는데요.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가 뭐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받긴 받는데 지금보다 훨씬 효과는 금액은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민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단적으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20, 30대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3, 40년 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됐다. 만약에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 시점에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국민연금만 문제일까요? 나라 전체가 문제죠. 그럼요. 그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값도 똥값 됐을 거고요. 여러분 주식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뭐 2000, 3000이 아니라 20, 30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가정을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연금은 못 받는데 내 부동산 값은 오를 거라고 생각해. 이게 잘못된 가정이에요. 좀 망하면 싹 망한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을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 생각이 확실하다면 이민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못 받으면서 내 집값은 10억, 20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내 주식은 뭐 30억, 40억이 될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정치인들이 그 상황을 안 오기 위해서 국가를 잘 운영을 해줘야죠. 그럼 이런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 이제 상향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네. 연금 받는 금액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수 개혁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연금 개혁에서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현행대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연금 받는 제도가 현행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직 건드린 적이 없고요. 네. 아직 제가 보니까 뭐 앞으로도 건드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65세부터 받는 거고요. 네. 뭐 아주 먼 미래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 한 번 더 개혁을 할 때 네. 67세나 68세로 연장을 하거나. 네. 그런데 이제 이 국민연금 받는 시점을 연장하는 것은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면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 계시에요. 네. 5년에 은퇴 절벽이 생겨요. 네. 전 국민이. 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은퇴 시점과 연금 개시 시점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선진국들은 다 맞춰놨어요. 네. 맞추는 게 아니라 선진국들은 그냥 일찍 은퇴하면 그때 일찍 개시해. 늦게 은퇴하면 늦게 개시해. 네. 대신에 금액은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연금 개시 시점을 지금보다 더 늦춰서 뭐 67세, 70세 해라. 네. 그러면 정년도 그때까지로 연장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니까 정년 연장과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 이게 또 같이 가야 돼서 또 힘든 부분이 있네요. 그럼요, 네네. 또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보험료율 인상안이 현실화된다면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수치로 바로 말씀드리면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9%지만 네. 내년에는 9.5로 올라가고요. 네. 그 후년에는 10%로 올라가고 매년 0.5씩 올라가서 2033년이 되면 1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율로 따지면 이렇게 0.5% 포인트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지금 올해는 39, 27, 27만 원 내는 겁니다. 네. 근데 내년에는 300만 원 곱하기 9.5%니까 네. 뭐 한 얼마일까요? 한 28만 원? 내게 조금 네. 올라가겠죠? 네. 그건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3%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300만 원 보신 분들은 한 40만 원까지 아. 월 보험료 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의 9%에서 소득의 13%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300만 원이 고정돼 있으면 지금처럼 한 27만 원 내던 것이 40만 원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내 소득이 올라 안 올라? 오르죠. 내 소득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 올라가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가 더 낸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8년 후에 소득이 500으로 오르면 500만 원 곱하기 13%니까 거의 한 65만 원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절반을 회사가 내주겠지만 네. 그건 직장인 얘기고, 예은님은 직장인이에요, 사업자예요? 저는 프리랜서죠. 저 프리랜서는 네.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프리랜서는 본인이 다 내야 돼요.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3% 내가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뭐 평균 소득이 다 다르지만 네. 뭐 대기업 직장인들이라든가 좀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좀 많이 내신 분들은 네. 상한선을 내시거든요. 네. 지금 현재 월 소득 6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 55만 5,300원을 내고 있어요. 네. 절반은 회사가 지원해주죠. 네. 사업자는 본인이 다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13%로 올라가고 상한선도 올라가요. 그러면 대략 제가 보기에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7년, 8년 후에 네. 보험료가 13%로 오르고 소득이 연봉 기준으로 한 8천, 네. 9천 뭐 이상 되시는 분들, 네. 한 1억 이상 되시는 분들, 뭐 그죠? 네, 뭐 1억이 사실 요즘은 뭐 대기업 다니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분들은 한 달에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까지 나오냐면 10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네, 한 달에 100만 원. 자, 그런데 나는 근로자니까 네. 나는 절반만 내면 되니까 회사에서 절반 부담해주고 나는 5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좀 부담이 덜하네 라고 근로자들은 생각하시겠죠. 네. 그죠? 사업자들은 100만 원 다 내셔야 되죠. 네. 그죠? 자, 근데 근로자들은 절반만 부담하니까 그나마 괜찮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근로자의 관점이에요.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화나시겠죠? 내가 예은님을 근로자로 고용해가지고 우리 직원으로 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있는데 얘 월급을 올려줬더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가 절반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최대 한 20만 원 내주니까 그렇다 치는데 앞으로는 얘를 위해서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보험료를 내줘야 돼요.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또 추가의 문제가 뭐냐면 직원을 안 뽑아요. 직원을 뽑아도 급여를 안 올려줘요. 급여를 올려주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반을 회사가 내주니까 감사합니다. 땡큐다, 난 좋다라고 하시겠지만 결국 이 문제가 나의 일자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지사지,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근로자는 뭐 절반만 내는 거니까 문제에서 좀 문제가 덜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이 줄어주는 대신 여러분의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 인상이 올라가는 것이 어쨌든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내가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기금이 고갈되어 가서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면 점점 더 연금에 대한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금 더 현명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2030 세대들은 연금을 못 받는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2030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시키는 건 해라. 네. 국가가 시키는 건 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연금은 의무납부이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운동이냐면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게 달라. 그렇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냐면 결국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해. 그럼 나중에 진짜 2030은 노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 운동을 하잖아요. 자, 운동을 하는데 이제 건강하고 살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표본을 한 10명 두고 5명한테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5명한테는 PT를 붙여. 그죠? 네. 자, 그러면 딱 1년 후에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PT를 붙인 사람들은 하기 싫어. 하지만 PT 선생님의 약속이 돼 있잖아. 가서 무조건 해야 돼요. 나는 사실 이거 해가지고 한 5개만 하면 힘들어 죽겠어. PT 선생님 10개를 하는 거야. 죽겠는데. 하나, 둘, 셋!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면 운동이 생기고 근육이 되고 건강해져요. 근데 혼자 하는 사람 어떻게 돼? 하다가 아니 그만하자 쉬자. 나 핸드폰 보고 있어. 아니 왜냐면 PT 헬스장 가면 왜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가 무슨 핸드폰 보러 오는 데야? 네? 운동하러 와야지. 그렇죠. 운동 안 해요. 그러다가 또 지겨워. 약속도 안 되는데 오늘 가지 말자. 운동이 안 돼. 그럼 결국은 내가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에 무용지물 뭐 이것 이도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금은 강제화해야 돼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특히 연금을 하면서 내 자유의지로 내가 준비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집 마련하는 거 이런 거는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정말 뭐 아끼고 절약해서라도 해요. 근데 연금은 노후 준비는 내 인생의 제일 마지막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서 제일 뒤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면 안 하게 돼.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후 준비가 제일 잘 된 집단들이 공무원, 퇴직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20대 초중반에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하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뛰었어요. 이걸 30년간 모아준 게 공무원 연금이 된 겁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액의 고저, 무슨 뭐 이게 뭐 기금의 고갈 이거에 관계없이 젊은이분들은 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라는 건 일단 해야 됩니다. 그죠? 국가를 믿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꾸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퇴직금이라든가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것도 꾸준하게 거의 의무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특히 프리랜서들 소득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은님 죄송하지만 동년배의 직장 생활을 나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엄청난 연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퇴직금으로 자동적으로 쌓아놓고 있는데 나는 프리랜서니까 자유롭고 좋잖아요. 그리고 소득이 더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고 뭐 좋죠. 하지만 이 자유로움 속에 내 노후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는데요. 네, 내 친구들은 내 친구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나보다 더 부자유스럽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맨날 상사가 뭐라 해가지고 열받고 그렇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노후 준비는 나보다 지금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2030 세대가 좀 개인연금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들면 좋을 것 같은 연금이 있을까요? 2030 20대. 20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연금 박사님 방송을 들으니까 제가 연금이 좋은 것 같아서 개인연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결혼했니? 어. 안 했대요. 집 있니? 아직 없대요. 네. 결혼할 거야? 조만간 언젠가 하긴 해야겠죠. 집은 마련해야겠죠. 네. 그냥 가. 네 인생에서 지금 연금할 때가 아니야. 아. 왜냐면 네가 지금 국민연금, 퇴직연금도 벅찬데 네. 네가 개인연금까지 하다가 지금은 하고 싶겠지만 조만간 결혼하고 집 사게 되면 결국 다 깨게 돼 있어. 아. 그러면 도로 아미타불. 안 한 것만 못해. 어. 가서 그냥 딴 거부터 준비해.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하겠다는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20대는 한 달에 30만 원씩 개인연금 하러 온다. 네.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 30만 원 가지고 가서 학원 다녀. 아, 자기 개발. 그렇지. 네.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30만 원씩 연금 붓는 게 아니야. 30만 원씩 펀드 하는 게 아니야. 30만 원씩 주식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30만 원씩 학원을 다녀가지고 너의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젊으신 분도 있으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재테크하느라고 뭐 펀드하고 뭐 ETF하고 하는 정신 없죠? 그렇죠? 그거 네.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해요. 아. 그리고 다 손실 보고 날아가요. 네. 지금 당장 수익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없어요. 아. 근데 그럼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는지 봐야죠. 하다못해 내가 망치질이라든가 목공이라도 열심히 배워두면 네.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아. 그 기술을 배워야 될 시간에 그거 안 하고 앉아가지고 클릭하면서 이렇게 주식 하고 있어.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개인연금은 한 50대 정도부터 가입하는 게 조금 안정적이겠죠? 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데가 50대입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도 좀 이르게 한다 그러면 40대 초중반 이후부터 결혼도 하고 애도 좀 있고 일정한 내가 가정이 세팅된 다음부터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40대 50대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연금은. 미리부터 젊을 때는 그냥 국민연금 퇴직연금 하라는 거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해. 그냥 딴 거 할 필요 없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 그냥 인서울은 해. 엄마가 시키는 것도 안 하니까 인서울을 못 하는 거지. 아, 그럼 4050 세대는 뭘 추가적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개인연금이 있어서. 퇴직연금 제대로 하셨을 거고 네. 개인연금 중에 아까 톤틴연금. 네. 그래서 우리 4050 세대는요. 연금을 준비하면서 톤틴연금을 보시면 네. 톤틴연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연금액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연금액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운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금도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되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 받을 수 있어요. 단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연금을 할까 고민하신 분들 개인연금 중에 고민하신다면 네. 여러 가지 연금 종류가 있지만 꼭 톤틴연금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는 한 7%, 8%까지 보증하는 최저보증연금이 톤틴연금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돼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렵고 멀게만 느꼈는데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주식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연금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식 부동산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사게 되면 돈이 묶여버려요. 네. 특히 부동산 사게 되면 집에 묶입니다. 그럼 이 돈이 돌지가 않거든요. 그럼 돈이 돌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돈이 순환돼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예요. 네. 여러분이 돈을 써주셔야지 돈이 돌고 그래야지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집에 묶어두면 여러분 혼자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돈맥 경화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자산이 연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금은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네. 연금을 쓰면 소비가 증가해요. 소비가 증가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가계가 안정되고 그러면 청년들이 출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결 방법 바로 연금을 많이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써주시는 겁니다. 제가 뭐 연금은 미친놈인데요. 연금 전도사라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연금 자산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셔가지고 여러분과 대한민국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연금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